자, 고전소설사 이욕의 심생전. 자, 별표 3개. 자, 수특에 숙향전이 있다면 수능 완성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심생전이 있어. 특히 너희들 이번에 덮어 보면서 그 문제 되게 까다롭지 않았어? 인몽, 강몽, 구운몽 여러 번 나온 문제에서 인몽, 강몽.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은 아예 내가 그 표를 그려주잖아. 기억나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심생전이 스토리보드보다는 그 구성 방식이 되게 복잡해. 이 작품도 이제 액자식 구성이야.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좀 이따 여러분 해줄게. 자,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김소행의 사만수뷰. 자, 별표 2개. 자, 이거는 쌤이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읽었던 책인데 그냥 어지간한 판타지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전설의 고향하고 반지의 제왕을 합쳐놓은 그런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 최초의 판타지 소설이야. 정말 재밌어요, 얘들아.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 그리고 사만수비는 수능에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스토리 구조가 좀 복잡한 김소행의 사만수비서부터 먼저 여러분 나갈게. 자, 우선 등장인물하고 줄거리 먼저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 들어갑니다. 사만습유. 꼼꼼하게 읽어. 자, 이 사만수비는 줄거리가 이게 책으로 한 2권 정도 되거든?
근데 너희들 그냥 네이버 찾아보면 줄거리가 한 10줄 정도밖에 안 나와,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쌤이 읽은 줄거리를 기반으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한 거니까 세부적인 스토리까지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거기 등장인물을 잠깐만 보면, 자, 향랑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지. 실제로 이 향랑은 조선시대 때 실존 인물이야. 하지만 이 소설은 여러분 배경이 언제니? 삼국시대를 일단 배경으로 여러분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향랑이 천상의 이름일 때가 패왕옥녀야. 자, 천상의 이름이 어때? 패왕옥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원래 천상에서 관화동자와 인연이었어. 거기 보면 되게 웃긴 게 효령을 내가 거기 뭐라고 적어놨니? 향랑의 첫 번째 인연이라고 적어놨지. 근데 지금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 인연이 아니잖아. 오타가 아니라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천상에서 원래 이 패왕옥녀하고 이 효령은 관화동자는 내려가면 둘이 인연을 맺는 걸로 정해져 있었어. 이 둘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근데 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 그 얘기 내가 이제 좀 이따 여러분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효령이 어때? 관화동자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가지. 자, 좋아요. 자, 읽어볼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 평민의 딸로 태어난 향란은, 평민이야, 뛰어난 재색을 겸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향랑은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 자, 향랑에게 2명의 남자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부잣집 아들, 두 번째는 효령.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향랑의 어머니는 누구의 뜻을 거슬려? 하늘의 뜻을 거슬리고 누구랑 결혼을 시켜?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잠깐만, 근데 얘들아, 하늘의 뜻을 거슬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늘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자, 천상에 있을 때 패왕옥녀를 누가 괴롭히냐면 여우가 괴롭혀. 알지? 여우가 여러분 패왕옥녀를 괴롭히는데, 이걸 여러분 누가 쫓아내냐면 관화동자가 어때? 쫓아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우는 둘에게 앙심을 품었던 거야. 둘이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자 여우도 어때?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조종을 해, 정신적으로. 이해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향랑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효령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우가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러니까 향랑의 어머니가 해가지고 어때? 넌 부잣집 여자, 남자 목소리가 왜 이래요? 너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여우의 술수에 속아 넘어간 거야. 쌤, 여우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 여우의 천적이 뭔지 아니? 아니야. 개야, 개. 그래서 나중에 이 개로 하여 여우를 어때? 죽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남자들 여자가 너무 여우 같고 그러면 그냥 너희들은 개 같아지면 돼. 그러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자, 이제 스토리 알겠지? 왜 하늘의 뜻을 거슬렸는지 집중해. 자, 자신의 도리를 다하였지만 향랑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심하게 구박해. 처음에는 여러분 구박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남편이 또 여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심한 짓을 많이 해. 근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남편이 술이 개차반이 돼가지고 이 숙향이 아니지, 왜 자꾸 헷갈려. 향랑에게 왔다 갔다 한다. 잠자리를 요구해. 그래서 그거를 어때? 향랑이 거부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남편이 미쳐가지고 숙향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당연히 뭐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요즘은 남자들도 맞고 살아, 얘들아. 아니, 나는 아니야. 난 안 맞아. 전에 아파트 살 때 위층에서 정말 퍽퍽 소리가 나. 그럼 아저씨가 진짜 으윽 소리가 여러분 나는데, 그 아저씨 내가 한 번 봤는데 진짜 얼굴에 멍이 들어서 그 아저씨 분명히 맞고 살아, 얘들아. 그 집 딸은 화장실에서 맨날 노래 부르고 아저씨는 억걱대고. 자,
내가 이사 온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어. 자, 결국 향랑은 시어머니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나게 됐어. 결국 어때? 지금 말로 하면 이혼을 당한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향랑은 친척에게 몸을 의탁해. 그 친척도 못됐어. 그러나 동네 부자 조 씨의 아들이 강제로 향랑과 혼인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친척이 돈을 받았겠지?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저는 이미 결혼을 한번 했는걸요? 상관없어,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결혼식 준비를 하고 결혼식 하기 전날에 연못에 투신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열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개연성이 있어. 이런 향랑의 행동이 하늘에까지 전해져서 하늘에서는 향랑을 긍정적으로 봐. 물론 원래 천상의 존재였기도 했지만. 자, 이제 하늘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갔지? 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후 조씨의 아들은 하늘의 벌을 받아 죽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치? 벌을 받아서 벼락이 땅 쳐. 온몸에서 그냥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와. 그래서 결국 어때? 죽게 되고, 향랑의 전 남편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향랑이 얼마나 열려나면, 자, 남편이 자기를 버렸지. 자, 이런 게 있어서 남편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졸지 마. 자, 남편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천상에서 딱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사형에 처하는 거야. 첫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구박했던. 자, 지상으로 내려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태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또야. 사또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 아들의 수명을 내가 늘려줄 테니까 전 남편의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어때? 열려야. 우리들 같으면 어때? 그런 남편이 어때? 사형당하면 어때? 쌤통이라 이러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향랑은 굉장히 여러분 열렵니다. 자, 어쨌든 죽어. 향랑은 이후 천상의 태부인, 숙향전에도 나오지. 후토부인. 같은 말이야. 상제에게 부탁하여 인간에게 제가 시켜줄 것을 간청해. 열려는 아니었지.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은 누구? 효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효렴은 왜 효렴을 좋아하냐? 물론 천상의 인연이었던 것도 있지만 자기가 죽었을 때 효렴이 제문을 써줘. 제문. 그 슬픔을 어때? 제문으로 표현하는데 그 제문이 자기에게 되게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자기는 효렴하고 결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자, 천상회의가 열리자 상제는 많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왜? 한 번도 이 전까지는 하늘의 존재가 환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때?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자 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공자야. 공자 맹자할 때 공자의 요청에 따라 환생 제가를 어때? 허가해. 그래서 둘이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야. 물론 결정권자는 누구야? 옥황상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다시 환생을 하는 거야. 자, 하늘은 여러 신들을 이후 향령은 효렴의 옆집 여인의 태를 빌려 다시 태어나고, 하늘의 여러 신들은 원래 그녀와 인연이 닿아있던 효렴과 결혼을 시켜래.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 환생을 해서 태어나면 나이가 있을 텐데, 효렴은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의 신들은 속성반을 만들어. 그래서 여인의 몸에 들어가자마자 36개월 만에, 아니야, 잠깐만. 36인데 36개월이면 3년? 3년 만에 애를 낳아? 아닌데? 아니, 빨리 낳았어. 36개월이 아닌데, 그럼 36주. 36주면? 36주면 몇 달이야? 9달? 그럼 똑같잖아. 아니야. 속성이야. 36은 맞아. 36일만 있겠다, 그러면. 36일 만에 여러분 애를 낳는데, 애가 여러분 자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옆구리로 나와. 그리고 진짜 얘들아, 이건 기억나. 맞아, 36일이야. 36일 만에 여인의 옆구석에서 여러분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른이 돼.
속성반이야 얘들아. 태어난 지 고개 들어. 자,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이제 어른이 돼서 누구하고? 효렴하고 어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런데 하지만 마왕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마왕은 아까 그 천상에 의해서 둘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의 규율이 어긋났다라는 명분하에 그의 일족들을 불러 향랑과 효렴의 결혼을 방해해. 자, 둘의 결혼식장에 누가 나타났냐면 마족들이 여러분 나타나.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온 그 정도 규모로. 아니 무슨 둘의 결혼을 방해하는데 모든 마족들이 어때? 총출동해. 자, 이로 인해 1000개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천마 전쟁이 펼쳐지는 거야. 일단 하늘에서는 마왕의 쪽수를 보니까 안 되겠어. 대장을 누구로 삼냐면 너희들 우리 저기 그 초안가 배웠지. 항우 초패왕이 이제 왕이야. 그리고 그 밑으로 총나라의 5호 대장 알지? 관우, 장비, 뭐 황충,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너희들 소설을 보면 이 천마대전이 거의 착한거냐. 근데 내 생각엔 천마대전 자체는 어때? 의미는 없어. 누가 이기게? 처음에는 마왕이 이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자라구나. 그래서 누가 참전하냐면 그 전쟁에 제갈공명이 여러분 참전하게 돼요. 제갈공명이 어때?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어. 그래서 누구? 천족이 여러분 이겨. 결국 마족은 이제 씨가 말라. 얘가지 이제 항복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1000개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 진짜 재밌어. 마군과 천군 신라군은 5일간의 전쟁을 펼치며 결국 마왕의 일족은 1000개를 대표하는 장수인 초나라 항왕에게 항복을 하게 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후 향량과 효렴은 신들과 인간들의 축복 아래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자, EBS 부분 소개해 줄게. EBS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김유신이 나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김유신이야. 김유신에게 옥황상제가 사자를 보내. 그 천하의 대장군 김유신에게 김유신, 네! 너는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뭔데요? 둘의 결혼식을 네가 준비해라. 그래서 그 천하의 김유신은 둘의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 무렵 백제와 고구려는 계속해서 신라의 국경을 공격했다. 이에 향랑의 조언에 따라 당나라와 신라군은 동맹을 맺게 되며 김유신은 당나라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공격한다. 실제 사실이지. 이때 향랑은 나당 연합군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조언을 해주어 연합군은 무사히 백제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봐. 결혼식 할 때는 김유신이 어때? 조력자가 되는 거고, 삼국 전쟁을 여러 번 할 때는 누가 누구의 조력자가 되는 거야? 향랑이 김유신의 어때?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 거라고. 요 구조가 여러분 이해 갔지? 오케이? 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점령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고, 삼국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향량은 81세를 일기로 죽었으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얼굴이 늙지 않고 똑같아. 그래서 어때? 죽었는데 당연히 어때? 죽은 건 아니겠지. 뭐가 돼서? 신선으로 돼서 하늘나라로 여러분 올라가면서 스토리 구조가 여러분 끝이 납니다. 이해가지?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액자식 구성 여러분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 자체에서 천마대전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 이제 대충 스토리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83쪽 밑에다가 요거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83쪽 밑에다가 자, 요거 여러분 적어줘.
시 수업이 재밌니? 소설 수업이 재밌니? 어? 소설이? 그래도 스토리 들려주는 거니까. 그렇구나. 선생님, 판타지 소설 중에 되게 재밌게 읽은 소설이 있거든?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 그거 누구나 보더라고. 우리 딸도 보더만. 그거 이번에 그 영화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알지? 이번에 실사로 나온대. 실사로.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도 이렇게 얼굴 나오고 그랬는데, 난 그 개미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소설. 자, 심생전. 요번에 나온 이제 그 사설 모의고사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완성 작품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동락당하고 사만수뷰, 이게 여러분 이번에 또 그 이강 모의고사에 실렸는데 문제도 되게 잘 실리고 되게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저기 수능 완성 관련 모의고사는 아마 이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내가 많이 보여줄게. 아직은 우리가 수능 완성이 정리가 다 안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정말 너희들에게 되게 미안해. 1학기하고 좀 수업이 다른 게, 1학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관점들을 잡아 나가는 거라 수업의 양도 좀 적고, 무슨 말인지 알지? 과제문도 여러 번 적었는데 지금서부터 너희들 안 몰아치면 안 돼. 지금의 너희들이 정말 딱 구모를 앞두고 실력을 좀 잡아야 되기 싫어. 이제 구모밖에 이제는 없잖아, 얘들아. 구모에 올라야 여러분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버겁더라도 좀 숙제 여러 번 해오고. 모의고사도 선생님 작년에는 2주에 한 번씩 여러 번 봤었어. 근데 올해는 한 주에 한 번씩 보는 이유도 여러 번 있고, 올해는 나는 개인적으로 수능 쉬울 것 같지 않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 이번에 덮어 모의고사 한번 딱 느끼는 게 딱 뭐야? 시험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니까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여러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옥의 심생전. 자, 등장인물 줄거리. 자, 먼저 읽어주세요. 얘는 참고 삼아서 2004년도 수능에서도 여러분 출제가 됐던, 자, 그런 지문이야. 자, 읽어보세요. 자, 읽고 나서 얘기할게.
끝까지. 예. 자, 됐을까?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줄거리 여러분 읽어볼게. 자, 이거 이제 좀 이따 적자. 대대로 벼슬한 후손인 양반선비 심생은, 자, 지문 읽었으면 알겠지. 이 작품의 갈등의 원인은 신분의 차이야. 왜? 심생은 신분이 뭐야? 양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녀는 중인이야. 양반하고 어때? 그 밑에 이제 중인이 되는 거야. 20이 되었지만 몇 년째 과거 준비를 하느라 아직도 총각이다. 20살인데 총각이면 당연한 건데, 그치? 아직도라는 말을 썼네. 그는 잘생긴 얼굴에 성격이 쾌활하여 주위에 친구가 많았지. 하지만 얘의 유일한 단점, 마마보이야. 마마보이야. 굉장히 어때?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사랑 앞에선 굉장히 적극적인데 누구의 말을,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종로에서 임금님의 멋진 행렬을 구경하던 그는 다 자란 처녀를 업고 가는 여정을 보고 궁금하여 여정의 뒤를 따라가. 이 부분이 이제 수능에 나왔었어. 중요한 건 뭐냐면 EBS 수능에 나왔던 작품은 그 부분은 시험에 또 못 나와. 다른 갈등 구조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봐봐, 묘사해 줄게. 심생이 딱 가는데 저쪽에 아예 이런 표현을 써. 건장한 여종이, 건장한이라는 표현을 써. 건장한 요정이란다. 여종이 누구를 업고 가냐면 한 사람을 업고 가는데 그 사람이 보자기로 쌓여서 안 보여. 근데 그때 그냥 여자 같아. 그래서 심생은 따라갑니다. 되게 웃긴 새끼지. 그냥 다 큰 여자 같아서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엔 그 여종을 따라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종이 아니라 보자기에 쌓인 여인이 다 큰 처녀 같아서 따라가는 거지. 미친 새끼지, 그치? 전혀 사건에 개연성이 없어. 자, 종로거리에서 임금님의 멋진 행렬을 구경하던 그는 다 자란 처녀를 업고 가는 여정을 보고 궁금하여 여정의 종을 따라갔어. 청계천 소강통교를 건너가기 직전 회오리 바람이 샥 불어. 그러면서 어때? 처녀의 얼굴이 여러분 보입니다. 근데 미인이야. 통했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도 심생하고 얼굴이 맞추졌는데 심생은 어때? 잘생겼지.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눈을 때린 거야. 쉽게 말해 눈이 맞은 거야, 얘들아. 눈이 맞았어. 처녀를 업은 여종은 소공동 기와집들 가운데 한 집으로 들어갔어. 자, 부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평창동 정도 돼. 마침 옆집 노파가 문 밖으로 나오자 심생은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물었어. 노파는 호조에서 일하다 퇴직한 어른. 아까도 얘기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중인이야. 중인. 17된 딸과 살고 있다고 했다. 얘들아, 20살, 17살. 어울리겠지. 그죠? 노처녀지. 근데 그 당시 17이면 노처녀야. 그날 밤 그 처녀가 그리워 견딜 수 없는 심생은 담장을 넘었어, 결국. 처녀의 방에 동정을 살피며 처마 밑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 처녀도 나저번 총각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 다음 날에도 어두워지자 심생은 처녀의 집 담장을 어때? 또 넘었어. 이런 식으로 어때? 날마다 처녀의 집으로 갔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경험으로 담을 하도 뛰어넘어가지고 나중에 얘는 묵과 있지. 장군 시험에 아주 쉽게 급제를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겠어. 그냥 뻑하면 어때? 담장을 뛰어넘었는데. 자, 진짜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날마다 처녀의 집으로 갔다. 그가 온 걸 알게 된 처녀는 초경이 되도록 잠을 못 들고 어때? 몸을 뒤척였어.
그러면서 처녀가 걱정되어 심생은 처녀가 걱정되어 뜬누로 어때? 밤을 지새웠어. 20달째 되는 밤에도 심생은 천막 밑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이야. 일단 별거 없어. 자, 처녀가 심생을 불러. 딱 들어오세요. 저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결국 그 심생이 들어오고 나서 그 심생,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이 이렇게 문이 있고 또 문이 있었잖아. 이 문에 들어왔지. 그리고 나서 딱 중간 문에 딱 들어올 때 자기는 딱 들어가고 문을 딱 걸어 잠궈. 그리고 이제 심생에게 얘기를 해. 나는 당신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결국 심생을 내쳐. 얘들아, 처음에는 어때? 둘의 사랑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는 신분 간의 갈등을 느끼고 신분의 차이를 느끼고 처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심생을 내칩니다. 처녀는 당신이 날마다 찾아와 밤을 지새웠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심생이 그녀를 안자 그녀는 다시 오지 말라고 한 거야. 그날 이후 심생은 처마 밑 대신에 뒷문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 일주일 후 굵은 빗줄기가 스쳤지만 뒷문 앞에서 밤을 지새웠지. 이걸로 여러분 공부를 했으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하고 정말 중요한 관련이 있어. 그리고 사흘이 지난 한밤중에 처녀는 도저히 안 되겠지. 심생을 방 안으로 모시고는 부모님을 깨워 자기 방으로 데려가 임금님 거동을 구경하러 갔다가 심생을 만난 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말하고 선비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다고 부모님에게 말해. 부모님은 어때? 여인의 부모님은 콜. 그래, 둘의 사랑 허락해줄게. 처녀의 부모님은 물론 심생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심생뿐 아니라 처녀도 한 달 동안 애틋한 사랑을 키웠던 거야. 그날 이후 심생은 처녀와 밤을 보내고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처녀가 좋은 옷감으로 훌륭한 옷을 여러 벌 지어줬어. 잘 사니까. 처녀의 집은 양반이 아니지만 부자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어. 그러나 심생은 집안 식구들이 이상하게 살 것 같아서 그 옷을 어때? 입지 못했지. 얘들아, 평소에 만날 때는 어때? 딱 입고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그죠? 여자들 똑같잖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땐 그냥 나왔다가 학교에서 화장하고 집에 갈 때는 어때? 몰래 지우고 그런 짓을 어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자, 중인 집안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려는 걸 집안에서 알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기 때문이다. 심생이 여러 달째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니 심생의 부모는 눈치는 못 채. 심생을 불러 당장 보따리를 써서 절간으로 들어가 과거 공부를 하라고 했어. 잠깐만. 그때 절간에서 만난 사람이 이 글의 서술자인 나야. 그리고 나가 여러분 혹시 이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작품 쓴 사람이냐면 슬견설, 이옥설, 참화설 이런 거 여러분 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야. 이 사람의 호가 매화외사야. 자기 호야. 이제 이 소설 뒤에 보면 이제 매화외사가 나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자. 처녀도 눈물 젖은 목소리로 과거에 급제하라고 했다. 처녀와 이별한 심생은 친구들과 같이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절에 머문 지 한 달이 될 즈음에 머슴이 심생을 찾아와 아가씨가 결국 뭐 했다? 죽었어. 당신을 그리워하다가 어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소설을 얘기하면 이 여자는 살아나야 정상인데 그냥 죽어 얘들아. 죽어. 머슴은 아가씨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편지를 남겼다며 심생에게 내밀어. 사모하다 병을 얻어 죽게 되었는데 절을 잊고 열심히 공부하여 청혼의 뜻을 이루라는 내용이었어. 흐느껴온 심생은 금공부를 집어치우고 묵과시험을 보아 벼슬이 금호랑에 이르렀으니까 결국 일찍 죽었어.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심생이 울었을 때 여기 봐. 그 옆에 친구가 훈장님이야. 나의 훈장님. 되게 스토리가 복잡해. 자, 심생의 동창 훈장님이 옆에서 울 때 엉엉엉 그 편지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연을 누구에게? 나에게 예전에 전달해 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심생과 친구였다는 훈장님이 12살인 내게 말해준 것이다. 심생이 북한산성의 절에서 편지를 받고 올 때 훈장님은 옆에 있었다고 했다라고 그랬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는 자, 여기 잠깐만 보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건 어때? 요거지. 심생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야. 그리고 뒤에는 내가 훈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 소설 뒤에는 혹시 너희들 그거 아나? 국순전, 공방전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그 인물에 대한 어때?
평가가 나와. 자, 집중해봐. 이 글은 맨 마지막에 나, 매와 외사의 심생 이야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자, 주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작품의 내화는 중심 인물이 어때? 심생하고 소녀야. 이 소설 액자식 구성이야. 역순행적이야. 오케이, 올해 테마야. 잘 들어.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때? 몇 인칭이고 3인칭이고 언제 얘기야? 과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도 되면서 외화와 내화의 중심인물이 바뀌었지. 자, 외화와 내화의 중심인물이 바뀌면 무슨 구성도 돼? 액자식 구성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 소설에서, 고전소설에서 역순행적 구성, 액자식 거의 없잖아. 구운몽이 여러 번 액자식 구성이었고 강도목리록이 어때? 액자식 구성이었지. 구성 방식 면에서 되게 특이해. 너희들 육모에서 봤지? 올해는 이 구성 방식을 보기로 두고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와. 이번 대성 모의고사에서 그 인몽 강몽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구조를 여러분 그려주는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 봐. 내가 훈장님에게 심생의 이야기를 들은 거 1인칭인데 얘는 언제 얘기해? 이것도 과거에. 물론 얘보다는 금방 얘기지만 얘도 여러분 과거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재 성인이 낸 나, 매와 애사의 심생 이야기의 평가가 나와. 근데 이 부분은 몇 인칭이고 1인칭이고 요건 이제 언제 얘기가 되는 거야? 현재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관칭의가 3개야. 첫 번째는 심생하고 처녀하고 사랑했던 거. 두 번째, 훈장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 그리고 현재 내가 매화의 평가를 쓰는 거. 시관칭의는 여러분 3개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럼 너희들 이 작품의 주제는 뭐 같아? 심생과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같이. 물론 이게 이 작품의 주제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훈장님하고 나는 어떤 평가를 냈냐면 심생의 사랑에 대해서 심생 봐. 처녀를 얻고 싶었는데 그렇게 노력하니까 처녀를 얻었잖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매화 외사하고 순장이 했던 주제였었어. 무슨 일이든지 어때? 노력으로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어. 적어야 돼.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노력의 중요성. 되게 웃기지? 자, 요거 적어. 미안해, 적을 데가 없는데 그 위에다 조그맣게 여러분 적어주세요. 너희들도 영화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냐? 영화와 같은 사랑을 하려면 너희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우리 둘째 딸을 위해선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 우리 큰 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강아지를 위해서는 못 죽을 것 같아. 우리 덕구를 위해서는. 우리 식구들은 다 덕구가 사람인 줄 알아. 나만 빼놓고. 덕구가 똑똑하대. 뭘 똑똑해. 오줌도 제대로 못 싸는 게. 우리 애들은 덕구를 이뻐하기만 해. 오줌 치우고 똥 치우는 건 다 내 몫이야. 너무 웃기지 않냐, 얘들? 이뻐하는 사람이 치워야 되잖아. 자. 진짜 개 같아, 덕구는. 그래서 우리 집에 여우 같은 여자가 없구나. 개가 있어서. 로미오와 줄리엣 알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야. 3일 동안. 3일 동안 사랑에 빠지고 3일 동안 집안 반대에 부딪히고 3일 만에 어때? 죽고. 6년 만난 여자친구네 집에서 나를 되게 반대했었어. 경제적으로 무능할 것 같아. 진짜로. 그때만 해도 나는 경제적으로 되게 무능했거든. 그래서 토지공사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지금의 우리 와이프를 만났지, 여보. 자, 자, 다 한 사람은 자 뒷장 넘기고, 자, 잠깐만 얘들아. 자, 이제 고전소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얘들아.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하면 되고요. 자, 뒷장 넘기면, 자, 현대소설이, 자, 김정한의 제3병동 별표 하나만 여러분 쳐. 얘는 그냥 오늘 수업은 여러분 안 할 거야. 그냥 너희들 복습할 때, 아, 이런 작품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 하면 되고. 자, 오른쪽 이 소설 되게 어려워. 자, 김소진 씨의 쥐잡기. 자, 별표 여러분 2개를 치고요. 현대소설은 연계 가능성이 많이 없지만 내가 얘기했네. 작년에도 여러분 수능에서는 현대소설이 연계 안 됐지만 평가원에는 여러분 연계가 됐어. 6월엔 연계 안 됐지. 9월에는 현대소설도 여러분 연계될 만해. 그래서 내가 중요한 작품들은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거야. 자, 김소진 씨. 그러면 너희들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 알걸? 자전거 도둑. 되게 유명한 여러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되게 어려운 게 스토리는 별거 아닌데 이 쥐가 굉장히 어려운 의미를 갖고 있어. 내가 이거는 쥐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해 주려고 그래. 자, 이거 여러분 5분 안에 여러분 끝낼 테니까 자, 우선 등장인물하고 줄거리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 봅시다.
자, 이 소설의 부제가 뭐냐면, 이 소설의, 그러니까 전체 제목은 쥐잡기인데 부제가 아버지께 붙이는 제문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버지가 딱 첫 페이지가 뭐냐면 아버지를 제사 지내. 오케이? 아버지를 제사 지내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여러분 회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 작품에는 쥐가 여러분 3번 나오는데, 자, 현재 이 슈퍼를 누가 운영해? 현재는 민홍이 운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홍 앞에 쥐가 여러분 있어요. 쥐가 계속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민홍이는 쥐를 계속 잡으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어때? 실패해.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여러분 떠올리는데,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민홍은 운동권 학생입니다. 잘 들어. 자, 아버지도 과거에 슈퍼를 운영하면서 쥐를 잡으려고 그랬어. 근데 실제로 어때? 나중에 덫을 놓아서 이제 쥐를 잡은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민홍에게 옛날 이야기를 던져주는데 뭐냐면, 자, 옛날에 얘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거든. 너희들 혹시 그 광장이라는 소설 알지? 남이냐 북이냐 이렇게 선다라는 것처럼, 자, 벽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거놔. 여기 막 이렇게 거놓고, 자, 남쪽으로 갈 사람 이쪽, 북쪽으로 갈 사람 이쪽.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북쪽을 선택해. 왜? 북쪽에 누가 있어? 처자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쥐 한 마리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쥐가 과거에 포로수용소에서 자기를 한번 구해준 적이 있는 그런 쥐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따라가? 쥐를 여러분 따라가. 그래서 결국 어디를 선택하게 돼? 남한을 선택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북에다가 어때? 처자식을 두고 와. 그래서 여기서 재혼을 해서 지금의 엄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 민홍이 있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에는 이렇게 쥐가 여러분 3개가 나오는데, 이 쥐를 통해서 도대체 작가는 뭐를 얘기하고, 스토리는 되게 단순하지 않아? 근데 이 대사에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얘기해, 민홍에게. 아마도 근데 그 흰 쥐가 헛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말을 해.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운동권이라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 어때? 신념, 이념인 거야. 그 다음에 남과 북이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아버지도 분단의 희생양이잖아. 이념의 여러분 희생양이지.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쥐가 헛것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하면서,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념, 이데올로기는 허상이 아닐까? 쥐가 상징하는 첫 번째 얘기는 여러분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운명을 결정한 게 결국 누구야? 쥐야. 쥐가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쥐는 인간의 운명을 여러분 상징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작품의 배경 지식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소설 전체적으로 이게 1970년대거든? 1970년대 우리나라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쥐잡기 운동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때? 쥐를 잡는 거. 그래서 쥐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여러분 이런 게 있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쥐는 뭐의 대상도 되냐면 집단 폭력의 대상도 여러분 되는 거야. 이념에 의해서, 우리 너희들 혹시 순위 삼천 뭐 이런 소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념에 의해서 어때?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작품의 여러분 궁극적인 의도는 이거야. 이념 내지는 어때? 폭력성을 뭐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야. 이 소설이 읽으면 별거 아닌데, 이 보기가 나오면 이 보기의 내용하고 이 내용을 결부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 상징성이 너무 강해서. 이해 가시?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 정리하고, 오늘 과제물에 쌤이 디테일한 자료 나눠줬지, 그거 한번 읽어보면 확실하게 내 걸로 정리가 여러분 될 거야. 자, 요거 여러분 적어두세요. 혹시 EBS 파일을 안 갖고 온 사람? 여기 준석이 다음 주에 같이 검사 맡아?
자, 오늘 일단 EBS 수업은 여러분 여기서 끝을 맺을 거고, 자, 다 한 사람은 EBS 파이널 3회 49페이지를 여러분 봐봐. EBS 파이널 49페이지. EBS 파이널 교재 하나 사와야 돼. 나보세요. 자. 작가 이름이 되게 특이하지. 이름이 입이야, 입. 그지? 입. 구강. 자, 구강. 북새곡. 아마 요 수업을 다다음 주, 아니야. 산중 작곡하고 동락당 다음에 북새곡. 이제 우리 고전시가 작품 4번만 들으면 돼, 얘들아. 4번 들으면 돼. 요번 주에 내가 강의를 못 찍었는데, 그건 미안하고, 요번 주에 여러분 다시 찍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강의 북새곡이 수능 완성 앞부분에 여러분 나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EBS에 실린 부분하고는 달라. 근데 웃긴 건 얘가 여러분 연계돼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강의 북새곡에서 이 구강은 암행어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암행어사는 누구를 징벌하고? 탐과 놀이들을 어때? 징벌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사람이야? 백성을 위한 사람이지. 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둡니다. 자, 읽어볼게요. 흰 누더기 입은 무리가, 누가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온 사람? 너 왜 없어? 근데 일부러 안 보는 거야? 자, 흰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번만 들어도 그러면 되게 편해.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참아보지 못할러라. 이해 가지? 자, 나직이 묻는 말씀. 자, 그 다음에 큰 때 한 표해. 자, 이 작품은 우리 저번 주 수업 들었던 송민곡 있지? 송민곡처럼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아.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랬지? 대화체도 되면서 대화적 구성이라고 그랬지. 이 작품도 여러분 대화적 구성으로 진행이 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자,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배고파서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얻어먹을 수 있나? 이해 가니? 너희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디 가는데 가면은 먹을 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하게 하여 줌세. 내가 자네 먹고 살만하게 하줌세. 자기 신분을 어때? 은근히 밝히는 거지. 자기가 이제 암행어사니까 내가 사또에 가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하여 줌세까지 끊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의 말이야? 하자의 말이 여러분 되는 거야. 자, 겨우 대답하되, 자, 또 이제 큰 따옴표. 우리 가는 곳은 당진이라 여러 해 흉년 들어 살 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신구안을 있는 자에 물리니. 이해 가지? 세금을 물리는데 도망한 사람들 것도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거야. 제 것도 못 바치는데 남의 곡식 어찌할까? 결국 남의 것까지 세금을 내기가 힘들지.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만은 아니 가고 어찌하리. 여기 봐.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바에 차라리 가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굶고 맞고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렁에나 염려 없이 묻히면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거로 가놈해라.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의 말이 되냐면 유랑민의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나가 유랑민에 불쌍히 여기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가 연민의 대상이야? 유랑민이 이제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라. 나오면 바로바로 들어가.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나중에 북새곡을 배우겠지만 북새곡의 주제는 다 두 개야. 어느 부분이 되지? 연민 아니면 비판. 누구는 연민해? 백성들은 연민해. 누구는 비판해? 탐관오리는 비판해. 그 축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중략 갑시다. 외령에서 조반하고 아침 먹고 종성으로 가려더니 3, 40리 다 못 가서 호련히 날이 어두워지니 북쪽에서 무슨 기운 검어 어둑해지며 바람은 눈을 불어 눈은 바람을 좇아 지척을 불변하니 경각의 십장이라. 경각이라는 건 금방이야. 금방 십장 이만큼 쌓인 거야. 눈이 쌓여있어. 말 배가 빠지니 마상에서 견딜 소냐. 눈이 얼마나 깊었던지 말의 배까지 빠져. 말의 배 부분까지. 다리도 쭉 들어가고 배 부분까지 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탈 수 없지. 아마도 갈 길 없다. 오던 길 찾으려고 해도 돌아가려고 해도 어때? 갈 길이 없어. 순식, 너희들 아는 말이야. 순식간에 변화보소. 구렁이 언덕되고 언덕이 산이 되니 점증법이지. 옛길을 찾을 소냐. 여기에 나와 있는 옛길은 뭘까? 돌아가는 길.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서 겨우 자고 다시 곧 떠나오니 행인이 없는지라 기여이 낡고 보니 두서덧 마부들이 분부하여 답설하니 이제 앞에서 마부들이 눈을 밟아보는 거야. 불쌍하다 우리 마부. 언발이 모두 빠져 허리만 보이는구나. 넘어질 때 무수하다. 밴드로 아직 어찌 안 곱을 쏘냐. 불쌍하다 우리 마부.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가 연민의 대상이야? 마부가 어때? 연민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번에 동유가에도 나왔지만 여정의 막막함이 여러분 나와 있는 거지. 눈 때문에 어때? 여정이 막막한 거야. 자, 여기서 뭐 문제 같은 건 설명할 거 없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요거는 오늘 배운 걸 다다음 주 이제 그 북새곡 강의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접목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토요일 오늘 저녁 그 다음에 어때? 화요일 목요일 낮 활용해서 뭐 질문할 거 있는 거나 아니면 좀 모의고사 보는데 상담할 사람들은 덮프 모의고사를 여러분 꼭 갖고 와야 돼. 알겠지?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